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젯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됐죠. 화천대유 개발이익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고, 유동규 씨 이력에 대한 새로운 보도도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당초 유동규 씨가 받던 혐의가 배임 혐의,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 내용 조항을 누락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인데, 검찰 구속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뇌물 액수 8억 원이 특정되었다라는 것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5년 3월 김만배 씨에게 개발 이익 25% 대가를 약속을 받았고 화천대유 측의 특혜를 이제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2020년 10월 700억 원을 요구해서 지급받기로 합의를 하고 5억 원을 먼저 수수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예.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때는 시행사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 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유동규 씨 측은 700억 원 합의설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하고 농담처럼 얘기한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고, 뇌물이 아닌 정상적인 돈 거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한 설계였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유동규 씨 이력에 대한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2010년 10월에 성남시의회에서 이미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될 당시에 전문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 유동규 본부장은 건축 기획 관련한 일을 주로 했다. 건축사 사무소 건축 분야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와는 완전 상반된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2008년 성남시 모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당시에 서울 설계사무소에서 2달 정도 일을 했는데 이 2달도 운전을 하는 그런 운전 일이었다. 기사였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리모델링 추진위 회의 참석자의 증언에 따르면 설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쓰는 용어도 다르고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유동규 씨는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적격성, 당시에 성남개발도시공사에 임명되는 그 적격성에 대해서 다시 도마에 오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역할 다시 주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했고 사장 직무대리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의 이력을 보니 실제로 건축 관련 이력이 거의 사실은 이전에 전무했었다라는 것이 좀 드러난 것인데, 그에 앞서 있었던 압수수색 부실 수사 논란도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인데요. 9월 29일 압수수색 당시에 수사팀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았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사이에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던졌고 수사관 한 명이 혼자 들어가서 2-3시간가량 유 씨를 별도 면담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습적으로 게시하고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그런 통상적 절차와 다르다는 지적이었고요. 예. 그리고 오피스텔을 유동규 씨가 지난달 23일에 계약하고 혼자 거주한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에 대한 그런 의문도 제기가 됐는데요.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게 되면 1층 도로 아니면 5층 테라스로 떨어지는데 1층 도로로 떨어진 것은 이제 주변 방범 카메라에 포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5층 테라스는 피부과 병원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검찰이 확인을 안 했고 또 그 휴대전화는 용인시에서 송파구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유동규 씨 측의 관계자는 그 전화는 최근 새로 개통한 것이고 옛 휴대전화는 제출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이 확보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검찰 측도 언론 보도라든지 유동규 씨 측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판매업자에게 맡겼다라고 유동규 씨가 주장을 했는데 그 업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당시에 전화를 창문을 열어서 던졌다라고 하는데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3시간 면담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었고 또 검사 같은 경우는 압색 현장에 가지 않았다라고 검찰 측에서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 내용과는 좀 상반된 입장을 검찰 측에서 좀 제기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전화를 2주 전에 새로 개통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대장동 개발 의혹의 또 다른 관계자죠. 곽상도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새로운 뉴스도 있군요.
네, 곽상도 의원은 지난 2일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사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에서 조만간 사직안이 처리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라든지 대선 주자들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고요. 하지만 여권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는 사과 없는 사퇴였다라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곽 의원의 아들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서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빌렸던 473억 원 중에 100억 원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사업가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예. 이 사업가 이모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업에서 박 전 특검이 2014년경 한 달 정도 재직한 적이 있는 사실이 또 알려져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아들의 경우는 이 씨의 또 다른 회사에 3개월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가 측은 100억 원 빌려준 것은 맞는데 사업 자금을 법적 문제 없이 그렇게 빌렸고 박 전 특검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특검 측에서는 이 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고 거래에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척이라고 말할 정도가 아닌 먼 관계다 네. 이런 설명인데, 자 이제 유동규 씨의 배임 및 뇌물 혐의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새로운 또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연스럽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론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진 작가님부터 논평해 주실까요? 일단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업 자체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유동규 씨는 내 측근이 아니다. 그러니까 2, 3만 경기도 직원 중에 하나가 그냥 개인적 일탈을 저지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관리 책임을 느낀다. 유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이분의 입장이거든요. 크게 보면 이제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군 이래의 최대 공익 환수 작업이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평소에 자신의 최대의 치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이재명을 만드는 토대가 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설계는 자신이 했다라더니 이제는 내가 설계한 게 아니라 뭐 유동규가 했다라고 한다면 그 치적은 결국 누구 거냐면 유동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치적을 가로챈 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적은 가로채고 책임은 그쪽한테 밀리는 이렇게 돼버린 거고, 사실 측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죠. 흔히 말하면 유비가 지금 장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격이거든요. 이분이 항상 이재명 지사의 장비라고 얘기됐던 분인데, 예. 그리고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사실 그 공익 환수했다는 것은 민간 개발을 해서도 그 기부 체납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액수거든요. 예. 그 대신에 그 민간 개발을 한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온 게, 일단은 민간 개발을 했다면 원주민들이 땅값을 제대로 받았겠죠. 그때 헐값에 지금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갖고 딴 데서 땅을 못 산대요. 그래서 전월세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또 민간 개발이었다면 그 입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집을 더 싸게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 받았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이 주민들한테 뜯은 돈을 몽땅 다 이 토건족한테 갖다 준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을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는 몰랐다 하더라도 사업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하면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건 잘된 사업이다, 상을 받을 일이다라고까지 아직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법적 책임은 이제 크게 센 경우에는 이제 뇌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뭐 연결고리가 나온 건 없고 또 나올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직권남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수익 환수 장치를 없앴거든요. 그 흔적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유동규 씨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경우에는 직무유기.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보고를 받았을 텐데, 거기 보면 사업계획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매몰비용 환수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매몰비용을 넣었다는 건 옛날 토건족이라는 거잖아요. 그 옛날 토건족들이 다시 이 사업에 들어왔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본인은 뭐 100만 원짜리 보도 블록 까는 것도 자기가 직접 결제한다고 자랑했던 분이거든요. 이걸 몰랐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는 직무유기에 좀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성현 소장님. 일단 그 순서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성남시랑 계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은 민간 개발을 할 수 있느냐, 공공 개발을 해야 되느냐로 지난한 논쟁이 5년 동안 성남시 의회 자체에서 있었죠. 땅값도 안 오르는데 무슨 공공 개발이냐, 돈 날린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의견들이 많았고 그리고 당장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큰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 그럼 민이랑 관이랑 합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 지사의 기획이라는 것은 민과 관이 합쳐서 하고 관의 이익을 먼저 묶어두는 것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내고 그 아이디어로 기획이 된 거죠. 이 기획과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부에서의 분배 기획은 다른 부분이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컨소시엄 중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은행은 500억 원을 더 부르고 우리가 더 내겠다. 대신 초과이익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쪽이 있었고 한쪽은 500억을 덜 불렀고 대신 나중에 초과이익이 생기면 또 나누어 드리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건데 2015년 당시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면 성남시장의 입장에서야 눈앞에 500억의 이익을 잡는 것이 저는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정치적 판단 중에 정책적 판단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남욱이라는 변호사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3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도 잘 나오는데요. 이 30%의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이 남욱 씨의 입장에서는 내가 빠진 상태에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예, 두 분이 사건 전체를 다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다 할 건 아니니까. 진작까지 말씀하시니까 저도 관련돼서 반박을 예. 해야죠. 이 부분을 좀 짚고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2부에서 좀 토론해야 되고 잠시 후에 그 2부에서 더 얘기를 하고 다음 이슈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손바닥에 적힌 임금왕자 논란.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임금왕자가 적혀 있는 것이 처음 논란이 됐는 게 이제 10월 1일에 있었던 5차 토론회입니다. 그 당시에 윤 후보 측 해명은 윤 전 총장이 토론회 참석 전에 동네의 여성 주민이 토론회 잘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적어준 건데 세정제로 닦았지만 지우지 못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9월 26일과 28일 3차, 4차 토론회에서도 이 임금왕자가 발견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 측의 그 2차 해명은 5차 토론 때는 3, 4차 토론 당시 남은 흔적에 덧칠을 해서 더 크게 써줬다. 유성 매직으로 써서 손 세정제 등으로 잘 지워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유성 매직 같은 경우는 손 소독제로 또 지워지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김용남 윤 후보 측 대변인이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에 글자가 남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하루에 10번이라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손가락만 씻는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임금왕자 자체에 대해서 주술적 의미에 주목하는 그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상한 주술적 행태가 대한민국의 수준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재명 캠프의 우원식 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최순실 망령이 떠도는 주술 집단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여기서 또 윤석열 캠프를 바로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주말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논란 임금 왕자 이 손바닥에 적혀있던 이 글씨 때문에 논란인데 예, 이제 캠프에서는 이제 5차 토론회 때만 있었던 일회성 해프닝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게 3차, 4차 토론회 때도 이제 화면을 보니까 이 윤 후보의 손바닥에 왕자가 있었단 말이죠. 자, 예. 이렇게 되면 일회성이 아닌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초기 설명에 다소간의 혼선이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어제 이 후보의 육성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 설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같은 주택에 사는 열성 지지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토론회에 갈 때 힘내라는 응원 차원에서 적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지하는 이웃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전해준 성의를 외면할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불편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우고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대한 얘기까지도 어제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그 5차, 3차, 4차 다 같은 어르신들이 손바닥에 적어주신 건가요? 예, 그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적극적인 지지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것이고요. 예, 네, 뭐 토론회 갈 때는 나와서 이렇게 적어주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갈 때도 가끔 나와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오늘 예. 캠프 대변인 중 한 분인 김용남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윤 후보는 손바닥은 잘 안 씻고 손가락 위주로 씻으신다.
예. 그래서 이 해명이 또 뭐랄까요? 또 이해를 못 하시는 국민들 꽤 많으신데 정말 이 예. 후보자가 손가락 위주로 전혀. 쓰이셔서 그런 겁니까? 예, 예.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고요. 아마 인터뷰하는 생방송 과정이었기 때문에 후보의 입장이나 이런 내용들과 차이가 있게 설명이 좀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김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 관련돼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고 대장동 이슈가 워낙이나 큰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보다 이 손바닥 이슈에 집중되는 모습들 때문에 아마 이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뭐 손가락만 씻고 그런 내용들이 뭐 전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그 실수를 했으면 그냥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예.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캠프에 계신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지지하려고 하다가 마음 좀 먹으면 네. 꼭 하나씩 실수를 해가지고 그 마음을 거두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 좋은 말씀 다 깊게 새기고 있고요. 저희 캠프의 모토가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국민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또 잘못된 일이 있다고 지적하면 그런 내용들도 다 고치고 하나하나씩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다음 선거부터 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성현 소장입니다. 대변인님, 그 뭐 저희들이 사실 예. 어렸을 때도 그렇고 뭐 부적 같은 거 고모님이 주시고 이래 들고 다니는 거 있었던 일이라서 이거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대변인님 최초 해명이 이상하게 나오면서 지금 다 틀어진 건데 혹시 후보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게 좀 불편하신 건가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금요일에 토론이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관련된 내용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언급되면서 이제 보도가 되는 내용들이 있었고.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5차에서 한 번만 그랬다고 처음에 해명을 하셨다가 3, 4차가 예.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갑자기 해명 내용이 지속적으로 그거는 바뀌어서 생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것과 관련돼서 후보님한테 컨펌을 안 하고 이렇게 대변인들이 말씀하시면 혼선이 빚어지지 않냐 이런 거죠. 예, 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정리하고 해명하는 게 제일 좋은데 또 관련된 캠프 내에서 여러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설명을 들으면서 전달받으면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지속됐던 게 아니라 아마 1시간 정도 텀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예, 그 정도 상황들을 이해해 주시면 관련돼서 아마 처음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아마 한두 시간 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이 됐고요. 자칫 잘못 듣고 오해를 하게 되면 처음에 문제를 얘기했다가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용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뭐 추가로 확인 내용이 첨가된 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예,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첫 번째 모든 내용들을 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그 내용에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내용들을 추가해서 또 관련된 내용들을 빠르게 말씀을 전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 저 신문사 회장님 만날 때 뭐 역술인을 대동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번 8월에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남에서도 역술인이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윤 전 총장께서 혹시 역술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냐.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김종인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이제 역술인이 대동했다는 얘기가 뉴스를 통해 회자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보셨던 것 같고요. 그 자리를 주선했던 게 정가윤 의원이고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도 그 자리에 역술인이 오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간의 만남에서 둘의 의도로 역술인이 대동했던 것이 아니라 정가빈 의원이 이 모임을 주최하면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굳이 엮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 좀 정가변 보태서- 의원은 왜 역술인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그 뭐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네.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님이 독립해서 만든 언론사에서 이것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같은 종류의 예. 그 도인을 한 번 만나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뒤로 열흘에 한 번씩 만나고 당시에 박근혜 그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조언을 들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명이 될까요? 제가 그 보도는 명확하게 확인을 못 해갔고요.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또 수행도 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뭐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증폭시키고 또 자칫 잘못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모습들도 생기지만
누구보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눈높이와 상식에 맞춰서 그동안 오랜 기간 대변인님, 그런데 이제 예. 그 후보자의 부인께서 공교롭게도 박사 논문이 사주팔자 관련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더더욱 좀 의혹이 커지고 있고 그 후보자가 예. 사시는 아파트가 굉장히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끼리 막 차게 왕래가 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나오실 때마다 왕자를 써주실 수 있을까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내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서 또 왕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웃에 계신 분들께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 부인에 대한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데까지 엮어서 나가는 것은 좀 과한 대변인님, 주장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아크로비스타 아파트가요,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바로 주차장에서 그 기사가 차를 대면 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1층에 아파트- 가면 로비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로비로 예.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잘 아시면서. 예. 네. 예. 좀 이 시간이 거의 없는데요. 그 이재명 지사의 즉각 사퇴, 특검 수용도 요구하고 계시더군요. 이런 조치까지 필요하신 이유 뭡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설계를 했고 또 실무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담당했다 했는데 특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자체가 이 민간에게 준 특혜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큼 그 설계를 담당했고 혹은 아니면 도저히 이 사실에 대한 승인 과정에서 몰랐을 리 없는 당시의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어떤 수사에도 성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사직 사퇴를 통해서 관련된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청취자분이 이런 질문하셨는데 그 후보자가 오늘 이제 그 위장 당원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예. 최근에 이제 당원이 급증하면서 위장 당원이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네. 이거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신 겁니까? 저 죄송한데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해서 30초 말고 시간을 좀 더 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일단 네. 청취자 예. 질문이 들어와서 요 예. 질문 예. 답변하시고 그거는 그러면 또 뭐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부산에 가서 이제 당원분들을 만나 뵙는 자리를 가졌던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경선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이 본선에서는 우리에게 투표하지 않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원분들의 일부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우려를 제기한 것이고요. 예. 얼마 전에 이 페이스북의 후보의 글을 통해서 전당대회 이후에 20만이 넘게 신규 당원으로 가입해 주신 우리 가족이 된 분들께 감사 인사와 함께 원팀으로 선거를 잘 치렀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도 했던 만큼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럼 위장 당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예, 있는 그대로를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역선택에 관련돼서도 초창기에 여론조사상 역선택은 불가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 역선택의 일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들이 있죠. 예,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로 많은 숫자의 선거가 진행되게 되면 늘 나올 수 있는 우려이니만큼 2차 경선 컷오프를 앞두고 이런 일부 당원들의 우려까지도 전달됐던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유동규 본부장 관련 말씀 좀 더 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못 다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유동규 전 본부장 사건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이 상식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은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동안 공공이 사업이익을 환수했다는 최대 치적으로 얘기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공공의 사업이익 환수가 아니라 알고 보니 그 이익을 이 지사 측근이 환수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너무 커지고 있죠. 단군 이래 최대의 범죄 사기 사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커지는 만큼 정치권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 얼마든지 언급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갑론일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집중되는 목소리를 가지고 확실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뉴스를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김수인 평론가께 더 이상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시 모시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